문제 29번.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지문 1번은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이에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특약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2번.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문 3번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는 취지의 판결이 지문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양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4번.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 도급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4번 지문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 손해인지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 경우 우리 판례는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라고 보았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존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존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 도급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여 지문 4번과 같은 경우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이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 도급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5번.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일실 수입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5번 지문은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묻는 지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신 판결에서 기존 만 60세까지로 경험칙상 인정해오던 가동연한을 변경하여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재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라고 판시하여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문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